안녕하십니까, 위험상황입니다. 지금 시간 11월 24일 월요일이고요. 오후 8시 42분 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상승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 반등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차트 외적으로 먼저 TJ 잔고가 줄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최근 한 달 동안 TJ 잔고 그리고 유동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렸죠. 9,800억 달러까지 갔던 게 9,000억 달러까지 좀 내려왔습니다. TJ 잔고가 유동성이 슬슬 셧다운이 끝나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보더라도 변곡점을 만들고 나서 내려오는 모습이 아마 보이실 겁니다. 유동성은 이제 앞으로 슬슬 더 풀리면서 장이 좋아질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유동성이 풀리고 단기 자금 시장에서 돈이 돌아야 레버리지를 돌리면서 주식이든 코인이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체크를 하는 게 좋겠고요. 공포 탐욕 지수를 보더라도 지금 11입니다. 장중에 아마 한 자릿수까지 왔다 갔을 거고요. 지금 극도의 공포 구간에 있습니다. 극도의 공포 구간에 매수를 하는 건 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 수익을 가져다 주는 그런 구간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도망간다기보다는 현금이 있으면 매수를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중립이든 탐욕이든 올라갈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거기서 다시 우리는 이제 매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에 S&P랑 나스닥이 1% 이상 장전의 갭을 만들면서 상승을 했지만 장중에 3%에서 4% 정도를 쏟아내면서 하방으로, 말도 안 되는 이유였죠. 금리 인하 못할 것 같다는 발언 때문에 그렇게 떨어졌는데 저는 그냥 억가였다라고 보고 있고, 이렇게 떨어진 경우가 역사상 그렇게 많진 않았다라는 이런 통계치고, 그런 날이 생기고 나서는 결국 4일 뒤, 일주일 뒤, 한 달 뒤에는 상승에 있더라, 이렇게 통계치가 나와 있었고, 이게 57년도부터 기록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음봉이 떨어진 게 몇 번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한 달 뒤에는 86%의 확률로 4.7% 정도가 지수가 올랐다는 겁니다. 2018년 한 번 빼고는 다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확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달 뒤에 지수가 좀 올라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고요. 차트 외적인 건 말씀을 드렸고, 이제 차트를 보겠습니다. S&P고 저는 이렇게 A, B를 만들고 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넓어지는 다이아고널 패턴을 만들면서 C파로서 A, B, C, 그래서 이 한 단위 한 덩어리의 조정 파동이 끝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지난주에 6,600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했었고, 여기 뚫리면 6,500 간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게시글로 말씀드렸던 건 6,600, 6,500 깨지면 진짜 6,300대까지도 다이렉트로 보러 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구간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6,500에서 지지가 나와줬습니다. 풋옵션 쪽으로 많이 사람들이 쏠려 있는데, 풋옵션이 옵션 만기일 날에 나가게 되고 다시 콜옵션이 들어오면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반등이 좀 나가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보여져서 6,500을 다시 뚫고 내려간다기보다는 이제는 6,600 다시 지지해주면서 이런 식으로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옵션적으로나 차트적으로나 여기서 종결이 나고 찐 상승일지 그냥 반등일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반등이 나가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6,600을 중요한 라인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6,600이 이제 지지되면서 올라가면 뭐가 보이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 숄더를 만들면서 이렇게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라인이 보이게 되는 거고, 이번 주는 6,600 지지는 무조건 돼야 됩니다. 이거 지지 안 되면 이런 식으로 쭉 빠지면서 6,500까지 갈 거고, 6,500도 지지 안 되면 6,300 뭐 이런 데까지 충분히 빠질 수가 있습니다. 지지가 잘 되는지 보셔야 되겠고, 이 아래가 지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 선 이은데 이렇게 저항 있죠. 여기 저항이 이제 6,700입니다. 올라가면 1차적으로 6,700을 뚫는다 그러면 6,750까지는 갈 거고요. 6,750이 중요한 이유는 차트적으로 이렇게 헤드앤숄더를 그리고 6,700을 찍고 만약에 이렇게 빠질 수도 있다, 이런 라인이 6,750이기 때문에 6,700을 돌파하면 6,750이 중요하고, 여기를 또 뚫어준다면 추세 상단이 있죠. 6,800까지 갈 것이다. 일단 이번 주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큰 그림으로 봤을 때 파동 같은 경우에 여기서 이제 한 파동이 이렇게 올라가고 좀 적당히 눌림을 준 다음에 6,700이 안 깨지면 호재나 좋은 재료, 금리 인하 나오면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뭐 7,000에서 7,200 정도 가면서 이제 산타 랠리가 온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게 또 안 되고 6,700이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여기 ABC가 W가 되고, 이렇게 올라간 게 X, 다시 ABC 이런 식으로 WXY가 평행 추세로서 짜증나는 한 파동을 더 만들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파동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달 초반에 FOMC가 있죠. 금리 인하 기대감이 뭐 얼마나 올라가느냐, 그 이외에 수급이 얼마나 더 들어오느냐, 이런 게 중요할 것 같고, 아래쪽으로는 6,600 지켜주는 게 중요하겠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6,700 이상에서 종가 마감을 하게 되면 매도세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상방을 좀 바라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고, 지금 장에서 옵션적으로 봤을 때 S&P 나스닥 전부 음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불안정한 상황이고 언제든지 밑으로 쏟아져도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알고리즘 매매가 장중에 계속 물량을 뱉어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도 뭐 크게 폭발적으로
상승하긴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빅스도 지금 구조적으로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격적으로 투자하기보다는 분할 매수로서 조금씩 사고 싶었던 종목을 이번 주에 사고 12월에 조금 더 상황이 나아지길 바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빅스 같은 경우에는 20 아래 있어야 장이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세선 그어봤을 때 이 위에 있으니까 지금 장이 계속 흔들리는 모습이죠. 못해도 20 아래로 좀 내려와 줘야 이 장이 좋아진다라고 보는 거고요. 상방으로는 사실 25를 넘어가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24에서 25 정도 넘어가기는 어려울 거고요. 20 방향으로 내려올수록 장이 안정화되는 거고 18에서 17 방향 정도 가야 장이 확실히 안정화될 거기 때문에 빅스가 20 아래로 내려오기 전까지는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현금 좀 갖고 계시고 보수적으로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스닥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엔비디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지금은 다른 종목 말고 엔비디아 하나만 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엔비디아는 여기 고점을 이은 선을 이렇게 그어보면 여기서 계속 공방전을 벌이다가 여기서 그냥 날아가 줬으면 좋은데 실적 발표 이후에 또 아래로 내려 박았죠. 이 추세선에서 또 비비고 있는 모습이고 보라색 선을 같이 넣어놨는데 이게 나스닥이거든요. 나스닥은 사실상 엔비디아의 움직임과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엔비디아의 움직임이 결국 나스닥의 행사를 가를 것이고요. 물론 S&P의 생사도 가르겠죠. 엔비디아는 무조건 180불 여기를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가 생명선이자 중요한 지지 저항이 되겠고 180불 이상에서 놀게 되면 200불 쪽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고 그러면 나스닥도 같이 올라갈 확률이 높겠죠. 180불 지지가 제일 중요하고 그걸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180불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 하시고 지수가 좀 내려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물가가 180불 이상에서 잘 버텨주면 나스닥이든 S&P든 뭐 찐상승이 됐든 반등이 됐든 일단 뭐라도 상승은 좀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올라가게 된다면 이제 200불 방향으로 향할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또 헤드앤숄더가 만들어지고 죽을 건지 말 건지 그게 또 엔비디아한테 중요해질 것이고요. 여기서 하나의 파동이 나오고 이 해석할 수 없는 파동을 이제 X파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ABC 이렇게 떨어지면 W, X, Y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겠고 그 경우에 저는 최악은 165에서 한 170불 정도 간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는 또 쫄지 말고 매수해야 되는 자리라고 보고 있고 모두가 달려드는 매수 자리가 될 것이고 그럼 이렇게 찍고 올라가는 형태가 되면서 앞에서부터 이런 조정이 이만큼 나오고 이제 올라간다라고 볼 것 같고요. 만약에 180불 여기서 또 언저리에서 비빈다 그러면 얘가 WX고 Y파가 뭐 이런 삼각수렴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가격 조정을 안 준다고 한다면요. 그럼 또 지수가 횡보를 하겠죠. 또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고 올라가는 그 정도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180불에서 멀어진다면 이렇게 떨어지면서 지수와 함께 조정을 좀 크게 받고 가는 것이고 180불 언저리에서 비벼준다 그러면 지수나 엔비디아가 횡보하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봐주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메타는 저는 이렇게 다 거의 내려왔다, 피보나치 비율로 보나 뭐 파동으로 보나 거의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라고 보고 있고 6시간 봉에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이제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일봉으로 봐도 어쨌든 과매도 영역에 빠져 있기 때문에 느리더라도 이제 올라올 여건은 거의 만들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595 요 위에서 일봉이 안착을 해준다 라고 한다면 이제 700불까지는 또 올라갈 수 있는 자리 이렇게 되겠고요. AI나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이 이제 좋지가 않은데 모멘텀이 빨리 돌아와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뭐 또 빠진다 그러면 흐름 그리다 빠지면 이제 550불인데 여기서 한 파동이 더 빠지게 되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저라면 이 아래 꼬리 있잖아요. 깨지면 손줄 치고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을 보게 되면요. 여기를 A파 이렇게 올라간 걸 B파로 보고 이 파동 형식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얘는 C파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A, B, C 이런 식으로 한 덩어리가 끝났거나 다 나왔거나 라고 볼 수 있는데 보통 ABC가 이렇게 내려갈 때 플랫 구조로 내려간 건데 플랫은 A파와 C파의 최대 비율이 1대 2.618이 최대 비율이긴 합니다. 주식이든 코인이든지 간에. 그래서 A파에 비해서 C파의 길이가 2.618배 정도 나오는 게 최대값으로 봅니다. 보통 이제 파동이나 피보나치 비율로 봤을 때. 그래서 그게 84K 정도가 되는 거고 이걸 ABC 이렇게 본다면 가격적인 조정은 다 나왔다라고 일단 이렇게 보고 있고 파동적으로는 한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A 이렇게 올라간 게 B 그리고 급격한 게 내려온 게 C. 그래서 이 전체를 W로 보고요. 난데없이 올라간 걸 이제 X로 본다면 일단 Y파가 내려가는 과정에서 Y파가 ABC 이렇게 세 개의 파동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A, B에 C파가 이렇게 내려가는 건데 이 마지막 C파가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뭐 다섯 번째 파동이 연장된 1파 4파가 겹쳤기 때문에 터미널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 조정이 끝난 거고요. 이 터미널 파동의 특징은 이 시작점까지 급격하게 되돌려야 된다
된다라는 거고, 그 기간은 내려온 파동과 올라온 파동이 비슷비슷해야 됩니다. 내려온 게 거의 한 달 동안 내려왔기 때문에 앞으로 한 달 동안 다시 요 지점 있죠, 114에서 115K 정도 기존에 빠져나갔던 추세선 거기까지는 다시 되돌려야 된다. 한 달 동안 크리스마스 때까지 114에서 115K까지 되돌리는 파동이 나와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렇게 되려면 일단 이 추세를 지금 못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번 주 안에 제가 봤을 때는 요 추세선 있죠, 요 추세선 밖에서 일봉 하나라도 안착이 되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급속도로 좀 빨리 96K를 향해서 올라간다 라고 한다면 여기가 WX, Y 이렇게 보면서 일단 여기까지 찐상승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반등 파동이 나갈 거고, 알트코인들이 좀 잘 오르는 장세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첫 번째 파동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여기가 A가 되고 B가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전체가 이제 C파가 되는 건데, 이렇게 C파라면 임펄스로 5개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럼 1, 2에 3 수렴 4파 그리고 한 파동이 더 떨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렇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뭐 70K대를 한 번 더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저는 이 매물대 지지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제 70K대를 잠깐 볼 수는 있어도 그 아래로 이렇게 뚫고 내려가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내려오더라도 뭐 70K 중반 이 정도로 보는 거고요. 73, 75K가 혹시나 보인다 그럼 여기는 풀매수를 받는 자리, 물타는 자리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경우의 수는 한 두 가지 정도를 보고 있고요. 제가 증시에서 얘기 드렸던 게 결국에는 6,700을 뚫어야 되고, 6,700 뚫으면 뭐 6,750, 6,800 간다고 했죠. 증시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고 반등이 좀 잘 나간다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비트코인이 쭉 말아 올리는 파동이 나올 것이고요. 만약에 6,600을 뭐 못 지킨다, 6,400, 6,300 이런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비트코인도 여기서 좀 수렴을 하는 척 하다가 70K대로 떨어지겠죠. 코인을 볼 때 증시도 같이 보는 게 중요하다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에게 시급한 거는 일단 요 추세 안에서 지금 타고서 계속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추세선 밖에서 4시간 봉, 지금으로서는 1시간 봉도 안 됩니다. 페이크아웃 주고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4시간 봉 내지 1봉이 안착을 해주는 게 중요할 거고, 그렇게 되면 요 추세선까지 갈 거고, 요 추세선까지 갈 거고, 그리고 결국엔 또 요 추세선이 가로막게 될 겁니다. 추세선들이 있지만 일단 빠른 시일 내에 이번 주 안에 여기 돌파해서 마감을 한다라고 한다면 96K 보고 102K 정도 보고 빠르게 이렇게 한 달 동안 올려준다면 여기까지 갈 수가 있겠다라고 보는 거고요. 여기 못 뚫고 또 흐지부지 한다 그럼 여기서 이제 삼각수렴 형식으로 또 수렴 그리다가 한 파동 빼고 70K 때 보고 이런 식으로 335 ABC를 만들고 올라가는 거, 이렇게 볼 것 같으니 밖에 안착해서 잘 버티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뭐 폭락보다는 옆으로 플랫하거나 올라가는 정도로 보고 있고, 그렇다고 엄청난 폭등을 보긴 또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잘 버텨준다라고 한다면 다음 달 괜찮은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일단 기대를 해보고 있고, 이번 주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로서 잘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거운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